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에 이어 조이대 참교육에 들어갑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이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의 사법농단, 사법 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힘이 있을 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밀고 나가기 힘듭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민생만 챙기고 개혁은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행보의 숨은 뜻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인데 중요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타운홀 미팅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은 과연 그 부채 탕감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도덕적 해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도덕적 해이하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도덕적 해이란 말의 핵심적인 뿌리가 원래 원천이 뭔지 알아요? 도덕적 해이란 말에. 몰라요. 도덕적 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은 금융기관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말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취약한 점도 민주주의가 있다.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이거죠. 뭐냐? 이게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예요. 오케이. 무임승차.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는 주권자가 주권 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권보다는 주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들이 다 주권자적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흔한 말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주권적 자유가 아니에요. 정치적 참여가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죠 대부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간섭의 원칙이. 그렇지. 내가 돈 벌 때 내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돈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가 주로 말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핵심은 주권적 네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나 왕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결정해. 그렇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꼭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무임승차자가 생겨요.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한 거거든요.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기로 약속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매개로 해서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태극기 부대도 무임승차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의 자유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무임승차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고 약속했어요. 이때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누가 이때 언제 악인이 생기냐는 거야. 선악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악한가 선한가. 이 자체가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다. 왜? 자연 상태에 선악이 없는데 자연에 무슨 선악이 있어요. 오케이. 그치. 자연은 자체 자연이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부터 선악이 생기자는 거거든. 언제 생겼냐. 민주주의 체계에서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악이냐 안 지키는 게 악이냐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법률은 안 갚으면 안 갚은 대로 뭐 하라고 다 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치. 약속이라는 것은. 그치. 그러니까 그 처벌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 그게 그대로 얘기 나온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7년 동안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를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7년 후에 이 빚을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7년 동안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는 이야기냐 이 사람들이 일부러. 네네. 그렇게 살아보시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주의 체계에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이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뿌리가.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도덕적 해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임승차자냐 하면 뻔히 보이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데 나만 은밀하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말해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악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다.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거 보통 뇌물로 하려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냥 단순히 연체하는 사람도 다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도덕적 해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사태에서 도덕적 해이를 보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실제로
집에 돈 쌓아놓고 안 갚은 사람도 있겠잖아.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례도 들었죠.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일부 있더라. 아니, 일부적 아주 극소수 있더라. 극소수 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정보를 숨기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아까 말 은밀하게 예외기를 대는 자예요. 그것을 루소 같은 사람도 모든 불평등의 뿌리가 이 정보를 숙이는 자예요. 은밀하게 예외가 되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예외가 되는 자, 은밀하게 정보를 독점하는 자, 은밀하게 진리를 숨기는 자.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말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자가 하나 더 있어. 그 돈을 못 갚은 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죠. 정부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빚을 남의 돈, 세금으로 탕감받아요. 여기 도덕적 해이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공적 자금 여기 투자가 돼. 그렇죠. 그게 모든 게 숨겨지면서 그것도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약자도 패배한 자도 실패한 자도 함께 가야 된다는 최소한의 연대의식을 무시하는 정의만을 내세우는 이렇게 정의라는 단어가 네. 워낙 긍정적인 의미가 네. 거기에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걸 다 압도하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MG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 없는 정의만을 내세우면 공포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일찍이 정의도 다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가 정의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의하니까. 사회적 연대, 상호 부조, 상호 협력, 때려 눕혀진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 이게 없는 정의. 이 정의만을 내세우면 사회는 공포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대를 넘어 순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의 추이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선 때 득표율은 50%를 밑돌았지만 당선 뒤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선 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까지 돌아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워낙 무능하고 포악한 정치를 한 데 따른 반사 효과에 더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 위주의 실용 정책을 펴는 것이 많은 국민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40일의 성공이 바로 5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이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찾아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하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며 오로지 실용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도 동서고금의 성공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참고 삼아 단기 승부보다 5년의 마라톤 경기에서 성공한 주자 반열에 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또 하나의 정권 재창출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진영 대통령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설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